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문영배하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하고 대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조대현 변호사는 말이죠, 중간에 짐을 싸갖고 나와버렸습니다. 대충돌이죠. 뭐 갖고 충돌이 일어났냐, 바로 저 밀실에서 있었던 조지호 청장에 대한 이 신문조서, 이걸 전부 다 저 국회 측에서 증거라고 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호를 헌법재판소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증인 신문을 하고 반대 신문을 해서 그거를 증거로 쓰면 상관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지호가 저 검찰에 가서 수사받을 때 했던 말들 있죠. 그거를 국회 측에서 전부 다 증거로 내놓은 겁니다. 근데 문영배가 그거를 증거로 쓰겠다. 항상 얘기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검찰 조서든 경찰 조서든 그 말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영배는 그거를 증거로 쓰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거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한 번으로 끝나는 단심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더 강화해서 준용을 해야지, 그걸 멋대로 완화해서 주장하면 적용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문영배는 앵무새처럼 그거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평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정리한 거다, 그냥 증거로 쓰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조대현 변호사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문영배가 끝까지 쓰겠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조대현 변호사가 가방 싸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대충돌이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9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증인이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법정에 나왔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국회는 이게 마치 마지막 어떤 변론 기일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증거를 내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측에서는 당연히 지금 10차 변론 기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 변론 기일도 있을 거니까 우리는 중간 체크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변론을 이끌어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근데 우리 측에서는 마지막이면 안 되니까 중간 어떤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변론이 진행됐어요. 그래가지고 국회 측에서 2시간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음에 다시 2시간 얘기를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국회가 청구인이니까 그쪽이 먼저, 우리 피청구인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된 거예요. 누구의 수사 기록이?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공개가 된 거예요. 원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은 지금 아니다는 것이 김현태 특임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는데, 조지호는 검찰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증거로 쓰겠다는 거예요. 조지호가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그때 조지호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증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헌재법에 보면 말이죠, 헌재법 32조에 수사 중인 내지는 재판 중인 그런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 요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런데 송부 요청을 하면 물론 그거를 그냥 증거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어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국회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출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했어. 근데 이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조지호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께서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조지호한테 전화해서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그 뒤에 5번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조지호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 잡으라. 그러면 잡으라 했으면 조지호는 왜 안 잡았어 그러면? 대통령이 명령을 갖다가 그렇게 하찮게 잡으라는데 안 잡아? 왜 명령을 어겼어 그러면 조지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에게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6번 받았다. 이렇게 조지호가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지호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6차례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불법이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잡았어? 항명한 거야? 조지호 청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첫 통화에서 이재명 더블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판사 등 15명 이름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김동연이는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홍장원이 메모에도 없어. 근데 무슨 김동연 판사가 거기 왜 들어가 도대체가.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오염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조지호를 꼬셔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거 거짓말로 이거 만든 거라고. 윤 대통령 잡으려고. 여인영이가 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재명하고 우원식하고 김동연 등 15명 이름을 불러줬다. 이 조지호가 문제네 이거. 조지호가 이거.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인영이가 경찰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서 얘들을 잡으라. 한동훈 추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거세게 반발했어요. 그렇죠.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아니 지금 조지호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조지호가 검찰에서 했다고 그러는 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런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대현 변호사가. 그런 진술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것을 그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문영배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루어졌다. 지금 이의 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가 놓치기는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2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 변호사가 가방을 들고 심판장에서 퇴정해버렸습니다. 너 같은 놈들 재판관을 인정하지 않겠다. 너 같은 놈 재판받지 않겠다. 빡쳐가지고 말이죠. 대충들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 문영배하고 대충돌 일어났습니다. 문영배는 빨리 사퇴해야 됩니다. 문영배 빨리 사퇴해야 돼요. 지금 되지도 않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평의를 했다. 평의 누가 했는데? TF에서 또 만들어줬어? TF에서 만들어줬어? 문영배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댓글 달아주십시오. 조대현 화이팅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